깊은 어둠 속에 앉아 있으면 세상은 마치 단단한 벽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귓가에 들려오는 한 음성은 속삭인다. 네가 보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선택이다. 이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현실의 본질을 드러낸다.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현실은 관찰자가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는 유동적인 창이다.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비밀을 실험을 통해 드러냈다. 이른바 이중 슬릿 실험에서 전자는 관찰되지 않을 때 파동처럼 움직이며 수많은 가능성 속에 동시에 존재했다. 그러나 누군가 바라보는 순간 그 전자는 파동을 멈추고 입자로 붕괴되며 하나의 형태로 고정되었다. 이 사실은 단순한 물리학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과연 누가 현실을 만드는가? 그 대답은 언제나 관찰자인 우리 자신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삶을 이미 쓰여진 각본처럼 받아들이며 하루를 반복한다. 눈을 뜨자마자 어제의 생각을 되새기고 어제의 감정을 다시 느끼며 어제의 반응을 되풀이한다. 그렇게 현실은 변하지 않고 같은 장면이 또다시 재생된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우리가 다르게 바라본다면 전혀 다른 현실이 시작된다. 만약 부족함 대신 가능성을 본다면, 두려움 대신 호기심을 품는다면, 과거에 반응하는 대신 다가오는 미래에 응답한다면, 그 순간 현실은 새롭게 짜여지기 시작한다. 이것이 양자적 창조의 초대장이다. 현실은 우리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파수와 시선에 의해 안에서부터 펼쳐진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바다, 모든 것을 감싸는 진동의 장은 이미 무수한 가능성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 오직 우리가 무엇을 관찰하고 어떤 감정을 싣고 어떤 일관된 주파수를 내보내느냐에 따라 응답한다. 당신의 주인은 마치 손전등과 같다. 어둠 속에서 어디에 빛을 비추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장면이 드러난다. 공포와 결핍에 비춘다면 그 세계가 눈앞에 선명해진다. 그러나 감사와 신뢰, 비전에 비춘다면 다른 가능성이 형체를 띠고 다가온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바꾸려 애쓰지만 바깥에서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선택적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바로 새로운 현실의 문을 여는 열쇠다. 매번 생각에 감정을 실어 보내는 순간 그것은 관찰이 된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집착하면 그 장면은 에너지를 받아 더욱 견고해진다. 그러나 더 높은 가능성에 마음을 맞추면 그것이 눈앞으로 다가온다. 파동은 점차 입자로 붕괴되며 형태를 얻는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과학이다. 조 디스펜자는 주의를 두는 곳에 에너지가 흐른다고 말했다. 결국 우리의 에너지가 양자장을 움직인다. 노력이나 투쟁이 아니라 존재 상태와 인식이 현실을 짓는다. 그러므로 새로운 삶을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는 없다. 단지 이미 형성되고 있는 삶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면 된다. 현실은 굳건한 벽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에 반응하는 유동체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겠는가? 아니면 오래된 습관을 다시 보겠는가? 이 선택의 순간마다 미래는 다른 길로 흘러간다. 의식은 뇌에 갇혀 있지 않다. 공간과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무형의 조각가처럼 현실을 빚는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며 그 근원은 언제나 우리의 내적 상태다. 아밋 고스와미는 의식이 현실을 만든다고 단언했다. 물질이 원천이 아니라 의식이 원천이다.
이 단순한 전환은 우리를 수동적 존재에서 창조적 주체로 바꾼다. 그렇다면 관찰의 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의도가 가능성을 입자로 바꾸는 도화선이라는 뜻이다. 의식이 감정과 결합할 때 하나의 설계도가 장창에 새겨진다. 그 설계도는 보이지 않는 지침이 되어 내면을 재구성하고 마침내 외부 현실을 바꾼다. 어떤 이는 이것을 기도의 힘이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창조적 명상이라 한다. 그러나 본질은 같다. 마음과 감정이 합쳐진 의식은 무형의 장에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결국 형태가 된다. 조 디스펜자는 사람들이 감정과 의도를 함께 품을 때 뇌파와 신체 반응, 심지어 전자기장까지 달라진다고 강조한다. 밥 프록터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 뒤에 깃든 에너지가 현실을 빚는다고 말한다. 의식은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비국소적 논로컬이며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영향을 미친다. 가까움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오직 존재의 깊은 확신이다. 이 깨달음은 혁명적이다. 세상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며 당신의 의식이 씨앗이다. 장창은 비옥한 땅이고 관찰은 그 땅을 깨우는 손길이다. 무력하다고 느낄 때조차 우리는 결코 무력하지 않다. 우리는 매 순간 현실을 짓는 창조자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선택해 바라보느냐이다. 숨을 고르고 눈을 감아보라. 지금 당신은 어떤 현실을 반복해서 보고 있는가? 결핍인가? 두려움인가? 아니면 사랑과 풍요인가? 삶은 끊임없이 당신의 관찰을 반영한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다만 꾸준히, 의도적으로 당신의 주의를 더 높은 비전에 맞추면 된다. 그것이 곧 새로운 현실을 여는 열쇠다. 인생을 오래도록 살아온 많은 이들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패턴이 있다. 눈을 뜨면 익숙한 기억이 올라오고 그 기억은 같은 감정을 불러내며 감정은 동일한 결정을 낳고 결국 어제와 같은 하루가 또다시 재현된다. 이것은 단순히 습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관찰의 문제다. 우리가 계속해서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바라볼 때 그 주인은 마치 잉크처럼 창에 스며들어 같은 현실을 되풀이하도록 만든다. 하지만 선택은 언제나 가능하다. 만약 당신이 지금의 삶을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다면 전혀 새로운 시야가 열린다. 제한의 렌즈가 아닌 가능성의 렌즈로 삶을 관찰할 때 세상은 달라진다. 결핍 대신 잠재력을, 실패 대신 기회를, 두려움 대신 신뢰를 본다면 현실은 점차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진다. 이 변화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저 관찰의 질을 바꿀 때 현실의 질도 함께 변한다. 양자장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가능성들은 당신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의 주파수에 반응한다. 장은 말이 아닌 에너지에 응답한다. 그렇기에 중요한 질문은 나는 무엇을 원하나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주파수로 내보내고 있는가 이다. 주인은 플래시라이트처럼 하나의 가능성에 빛을 비추고 그 순간 그 가능성이 현실로 무대에 오른다.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삶을 바꾸려 한다. 더 나은 환경, 더 많은 돈, 더 완벽한 조건을 찾으며 끝없는 추격전을 벌인다. 그러나 진정한 전환은 밖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감정으로 그것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현실이 달라진다. 매 순간 당신의 의식은 보이지 않는 청사진을 장에 새기며 그 청사진이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에 집착할 때 그 순간 우리의 감정이 결핍과 좌절에 맞춰지고
장은 그 신호를 읽어 동일한 상황을 반복시킨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루고 싶은 가능성을 감정적으로 품는다면 그 가능성은 점차 물질 세계로 가까이 다가온다. 보이지 않던 파동이 입자로 응집되어 형태를 띠기 시작한다. 이것은 마술이 아니라 물리학적 원리다. 조 디스펜자가 말했듯이 주의를 두는 곳에 에너지가 흐른다. 다시 말해, 당신이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삶의 에너지가 모인다. 그것은 노력과 투쟁이 아닌 존재의 상태와 인식이 현실을 짓는다는 의미다. 고통스럽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 단지 당신 안에서 이미 태어나고 있는 새로운 삶을 바라볼 수 있으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현실의 피해자라 생각하며 살아간다. 세상은 이미 정해져 있고 자신은 그 안에서 수동적으로 끌려다닌다고 믿는다. 하지만 양자적 진실은 다르다. 당신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다. 무대 위에서 현실을 빚는 연출가이자 조명 감독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한 장면으로 집약시키는 주체다. 당신은 단순히 바라보는 이가 아니라 파동을 붕괴시켜 현실을 고정하는 창조자다. 이제 질문은 분명하다. 당신은 무엇을 관찰하겠는가? 두려움인가? 아니면 비전인가? 과거의 그림자인가? 아니면 다가올 미래의 빛인가? 매 순간 그 선택이 새로운 현실을 연다. 세상은 굳어있는 벽이 아니라 살아있는 흐름이며 당신의 주의에 따라 다른 강물로 갈라진다. 의식은 단순히 뇌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비국소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 아밋 고스와미는 이를 명확히 말했다. 의식이 현실을 만든다. 이 말은 단순한 영적 은유가 아니다. 그것은 과학적 사실이며 동시에 삶의 본질에 관한 가장 근원적인 통찰이다. 물질이 원천이 아니라 의식이 원천이다. 이 깨달음은 세상을 완전히 뒤집는다. 우리는 더 이상 무력한 목격자가 아니다. 우리는 무대 위에서 빛을 비추고 대사를 선택하며 장면을 편집하는 창조적 주체다. 우리의 주의와 감정은 단순한 내적 경험이 아니라 외부 현실을 형성하는 도구다. 따라서 변화의 첫걸음은 단순하다. 무엇을 관찰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시선을 돌려라. 더 높은 가능성에 주의를 주고 그 가능성을 감정적으로 느껴라. 장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주파수에 응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주파수는 당신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한 가능성이 눈앞에 파동으로 존재한다. 그것들은 모두 잠재적인 현실이다. 그러나 그중 무엇이 현실로 고정될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파동은 스스로 붕괴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의 시선에 의해 입자로 굳어진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묻는다. 당신은 무엇을 보겠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첫 열쇠다. 당신이 바라보는 모든 것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다. 그것은 씨앗이 되어 창에 뿌려지고 언젠가 형태로 피어난다. 우리가 흔히 현실이라 부르는 것들은 이미 지나간 선택의 반영일 뿐이다. 마치 거울 속 얼굴처럼 외부 세계는 내적 상태의 단순한 반사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미래를 결정한다. 많은 이들이 말한다. 나는 바뀌고 싶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러나 여전히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 여전히 부족함을 보고 상처를 붙잡고 불안에 집중한다. 그러니 변화는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장은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의 주파수를 듣기 때문이다.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가능성은 현실로 고정되지 않는다. 바프록터가 강조했듯이
생각 그 자체가 현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생각에 담긴 에너지, 감정, 주파수가 현실을 빚는다. 말로는 풍요를 말하면서도 마음속 깊이 결핍을 붙잡고 있다면 장은 그 결핍의 주파수를 읽고 동일한 상황을 재현한다. 사랑을 원하면서도 거절의 두려움에 붙잡혀 있다면 장은 그 두려움의 파동을 반영한다. 자유를 꿈꾸면서도 통제와 비교에 얽매여 있다면 장은 그 얽매임을 반복한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다. 단순한 물리적 반사다. 장은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반응할 뿐이다. 그러므로 삶의 혼란스러움은 사실 단순하다. 의식은 한 가지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주파수는 다른 것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인가? 그것은 외부를 조정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내면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이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사랑, 더 나은 기회가 필요하다고 믿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주파수를 내보내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결핍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풍요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두려움에 머무는가? 아니면 신뢰 속에 서 있는가? 이 단순한 질문이 현실을 바꾸는 시작이다. 의도적인 관찰은 힘이 있다. 우리가 어떤 장면에 감정을 담아 시선을 고정하면 그것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다. 그것은 파동을 입자로 응축시키는 행위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던 가능성이 우리의 주파수에 의해 점차 물질 세계로 다가온다. 이 과정은 보이지 않지만 매 순간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실수한다. 원하는 것을 떠올리면서도 끊임없이 확인하려 든다.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 아직 증거가 없잖아. 그렇게 현재의 조건을 계속 관찰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약화시킨다. 양자적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일관성이다. 현재의 증거가 아니라 내적 주파수의 안정이다. 조 디스펜자는 이를 내면의 청사진이라 부른다. 감정과 의도가 결합하면 그 순간 내면의 청사진이 새겨지고 장은 그 청사진을 따라 현실을 빚는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다. 꾸준함이다. 불안에 끌려가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것, 두려움이 올라와도 다시 가능성으로 주의를 돌리는 것, 그것이 변화의 힘이다. 현실은 외부에서 안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언제나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온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시선을 바꿔야 한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결국 무엇을 살게 되는가를 결정한다. 이제 상상해보라. 두 개의 다른 현실이 당신 앞에 놓여 있다. 하나는 과거의 그림자를 반복하는 현실이다. 오래된 감정과 두려움, 제한이 가득한 타임라인. 다른 하나는 이미 자유롭고 풍요롭고 사랑받고 있는 미래의 당신이 살아가는 현실이다. 둘 다 양자장 속에 존재한다. 그러나 둘 중 어떤 것이 물질 세계로 나타날지는 오직 당신의 관찰에 달려 있다. 당신이 반복해서 보고 감정적으로 일치시키는 그 현실이 곧 물질로 응집된다. 이것이 관찰의 힘이이자 파동의 붕괴다. 가능성은 무수히 존재하지만 당신이 바라보는 것만이 현실로 다가온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준다. 더 이상 외부 조건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사랑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사랑의 주파수를 바라보라.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평화를 관찰하라. 장은 당신의 바람이 아니라 당신의 주파수에 응답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어떤 감정을 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삶의 나침반처럼 품을 때 현실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세상은 늘 중립적이다. 양자장은 선악을 따지지 않고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한 가지에만 반응한다. 바로 당신이 내보내는 주파수다. 그것이 평화라면 세상은 평화의 장면을 보여준다. 그것이 두려움이라면 두려움이 현실을 채운다. 이것은 벌도 보상도 아니다. 단지 거울의 반사처럼 정직한 법칙일 뿐이다. 우리는 종종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라고 묻는다. 그러나 이 질문은 이미 우리를 피해자의 자리에 앉힌다. 더 깊은 질문은 이렇다. 나는 어떤 진동을 방출했기에 이 현실이 내게 돌아오는가? 이것은 자책이 아니다. 오히려 힘을 되찾는 행위다. 당신이 진동을 선택할 수 있다면 결과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울을 바꾸려 애쓴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울을 닦고 각도를 바꾸고 심지어 거울 자체를 바꾸려 한다. 그러나 진실은 단순하다. 거울 속의 모습은 얼굴이 바뀌어야 변한다. 마찬가지로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내적 상태를 바꿔야 한다. 풍요를 원하면서도 결핍의 감정에 머물러 있다면 장은 결핍을 반영한다. 사랑을 원하면서도 스스로를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느끼지 못한다면 장은 사랑의 부재를 반복한다. 자유를 원하면서도 불안과 통제에 얽매여 있다면 장은 구속을 보여준다. 그래서 진정한 창조는 외부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적 주파수를 새롭게 맞추는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주파수에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어떤 감정을 유지하며 어떤 태도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우리가 무심코 유지하는 평균적인 진동이야말로 현실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잠시의 기도가 아니라 일상의 진동이 현실을 만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다. 꾸준함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 두려움이 올라오고 불안이 엄습하고 과거의 상처가 떠오를 수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다시 풍요를 바라보고 다시 신뢰를 선택하고 다시 가능성에 시선을 두는 것이다. 이것이 내적 훈련이며 가장 깊은 영적 수련이다. 양자장은 당신이 내보내는 신호를 늘 충실히 반영한다. 당신의 바람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상태를 읽는다. 그러므로 당신의 현실은 언제나 정직하다. 꾸며낸 말보다 더 정직하고 속이려는 행동보다 더 정직하다. 당신이 어떤 진동을 내보내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준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할 이유가 없다. 그 대신 선택의 힘을 되찾는다. 의식적인 관찰이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을 담아 바라보는 행위다. 사랑을 관찰할 때 사랑의 감정을 느끼라. 풍요를 관찰할 때 이미 그것을 가진 듯한 기쁨을 느끼라. 평화를 관찰할 때 몸과 마음에 스며드는 고요를 느끼라. 그렇게 감정과 의식이 하나로 합쳐질 때 장은 강력한 신호를 받는다. 그것이 곧 현실로 응집되는 설계도가 된다. 이것을 어떤 이는 기도라 하고 어떤 이는 명상이라 하며 또 다른 이는 창조적 시각화라고 부른다. 이름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내적 상태가 외부 현실을 빚는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일치한 시선을 유지할 때 세상은 결국 그 주파수에 맞춰진다. 그러니 다시 물어야 한다. 나는 무엇을 관찰하는가? 그리고 어떤 감정으로 그것을 바라보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현실을 바꾸는 열쇠이며 내적 자유를 여는 문이다. 당신은 수동적인 목격자가 아니다. 당신은 창조의 원천이다. 우리 안에는 늘 두 가지 목소리가 존재한다. 하나는 오래된 자아, 과거의 기억에 뿌리내린 목소리다. 그것은 끊임없이 확인하려 한다.
정말 현실이 변하고 있는 걸까? 증거는 어디 있지?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잖아. 이 목소리는 안전을 갈망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옛 패턴에 묶어둔다. 사실은 두려움의 언어다. 다른 하나는 양자적 자아,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존재하는 미래의 자아의 목소리다. 그것은 부드럽게 말한다. 내 안에 이미 새로운 현실이 자라나고 있다. 증거가 없어도 나는 그것을 본다. 아무도 믿지 않아도 나는 신뢰한다. 이 목소리는 확신의 언어이자 창조의 언어다. 이 둘 중 어느 목소리를 따를지는 언제나 우리의 선택이다. 과거의 자아를 따라가면 현실은 여전히 옛 그림자를 되풀이한다. 그러나 미래의 자아의 목소리를 선택하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가능성이 점차 형체를 얻는다. 이때 중요한 것은 증거가 아니라 일관성이다. 조건이 아니라 의식의 집중이다. 많은 이들이 이 지점을 오해한다. 새로운 현실을 상상하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현재의 상황을 확인하려 한다. 아직 바뀐 게 없네. 내 기도가 헛된 게 아닐까. 그러나 바로 그 확인의 시선이 과거의 현실을 다시 고정시킨다. 양자적 창조의 비밀은 이렇다. 보이지 않아도 먼저 관찰하는 것. 아직 증거가 없어도 이미 존재한다고 느끼는 것. 그 믿음과 감정이 새로운 파동을 안정시켜 입자로 굳히는 것이다. 그러니 상상해보라.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자아가 이미 눈앞에 있다고. 그 자아는 어떻게 숨을 쉬고 어떻게 걸으며 어떤 빛을 내고 있을까? 그 에너지를 지금 느껴보라. 단순한 공상이 아니다. 그것은 장에 보내는 신호이며 당신의 현실을 새롭게 설계하는 청사진이다. 이 과정은 결코 거짓이나 환상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정직한 창조의 방식이다. 왜냐하면 현실은 언제나 의식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떤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가 결국 외부 세계를 결정한다. 다시 말해, 관찰이 현실을 조각한다. 사람들은 종종 나는 그냥 바라볼 뿐인데 어떻게 현실이 바뀌겠는가? 라고 묻는다. 그러나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다. 관찰은 감정을 싣는 행위이며 그 감정은 파동의 주파수를 형성한다. 주파수는 장의 지문처럼 새겨지고 그 지문이 물질 세계를 빚는다. 그래서 같은 생각은 같은 감정을 낳고 같은 감정은 같은 결정을 만들고 같은 현실을 반복한다. 이것이 반복의 고리다. 그러나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힘도 역시 관찰에 있다. 지금까지는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을 바라보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보라. 결핍이 아니라 풍요를, 불안이 아니라 신뢰를 바라보라. 이 시선의 전환이야말로 새로운 현실로 들어서는 문이다. 양자장은 늘 중립적이다. 너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직 너는 지금 어떤 주파수를 내보내고 있는가? 만을 묻는다. 그러니 당신이 반복적으로 어떤 주파수를 관찰하는지가 현실을 만든다. 단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꾸준한 시선이 새로운 삶을 부른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통제가 아니다. 꾸준한 선택이다. 매 순간 두려움이 올라올 때 다시 신뢰를 선택하는 것. 결핍이 다가올 때 다시 풍요를 바라보는 것. 상처가 떠오를 때 다시 치유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내적 일관성이며 현실을 새롭게 짓는 힘이다. 그러니 다시 묻는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어떤 감정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시선이 반복된다면 어떤 현실을 만들고 싶은가?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의 관찰이 곧 당신의 미래다.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는다. 현실은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장면도, 어제와 똑같이 반복되는 패턴도
사실은 단단한 벽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과 같다. 다만 우리는 늘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풍경만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다. 관찰의 각도를 조금만 바꾸어도 강물은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낸다. 삶을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다. 작은 시선의 전환, 그리고 그 전환을 꾸준히 유지하는 의식의 힘이다.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거세 보여도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능성의 하나로 바라보는 순간 문이 열린다. 현실은 돌덩이가 아니라 진동이며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흐르는 잠재성이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기다린다. 상황이 바뀌면 나도 달라질 거야. 그러나 양자적 법칙은 반대다. 내가 달라지면 상황이 바뀐다. 이 단순한 역전이 삶 전체를 새롭게 한다. 당신이 의식의 중심에서 먼저 새로운 진동을 선택하면 장은 그에 맞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것은 희망 섞인 환상이 아니라 물리적 법칙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동보다 존재 상태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행동을 해도 내적 주파수가 과거에 묶여 있다면 현실은 그대로 반복된다. 반대로 아직 행동하지 않았더라도 존재 상태가 새로운 진동에 맞춰지면 현실은 서서히 그것을 반영한다. 노력과 투쟁보다 강력한 것은 내가 어떤 주파수에 머물러 있느냐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어떤 주파수를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반복해서 바라보고 있는가? 단순한 이 질문이야말로 삶을 바꾸는 시작이다. 관찰은 단순한 눈의 기능이 아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집중이며 마음의 선택이다. 같은 장면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주파수가 된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배움과 기회를 본다면 그것은 성장을 부르는 주파수다. 그러나 같은 상황을 좌절과 절망으로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고통을 반복하는 주파수다. 상황은 같아도 관찰의 질이 현실을 바꾼다. 의식적인 관찰은 일종의 예술이다. 그것은 억지로 무엇을 만들려는 힘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해 빛을 비추는 일이다. 그리고 그 빛은 결국 파동을 입자로 붕괴시켜 현실을 고정한다. 당신의 삶은 결코 무작위적이지 않다. 그것은 당신의 시선이 고른 가능성의 결과다. 때때로 사람들은 묻는다. 그렇다면 내 삶의 고통도 내가 선택한 것인가? 이 질문에는 오해가 숨어 있다. 고통 자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고통을 반복해서 바라본 것이다. 그리고 장은 그것을 충실히 반영했다. 이것은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진실이 아니다. 오히려 해방의 진실이다.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는 순간 현실 또한 바뀔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삶의 전환은 언제나 내면에서 시작된다. 풍요를 느끼며 풍요를 바라볼 때 세상은 풍요를 보여준다. 사랑을 품고 사랑을 바라볼 때 사랑이 다가온다. 평화를 마음에 안정시키고 평화를 바라볼 때 현실은 평화를 반영한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의식과 장 사이의 물리적 상호작용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하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결국 미래를 만든다. 매 순간의 관찰이 곧 창조의 행위다. 당신은 결코 수동적인 목격자가 아니다.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빛을 고르고 그 빛으로 현실을 새기는 창조자다. 그러니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라. 오늘 나는 어떤 현실을 바라보겠는가? 이 질문은 작지만 그 대답은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당신 안에는 아직 펼쳐지지 않은 무수한 시간선이 존재한다. 그 모든 가능성은 양자장의 파동으로 살아 움직이며 당신의 선택을 기다린다. 한쪽에는 과거의 그림자를 되풀이하는 현실이 있다.
익숙하지만 무겁고 안전해 보이지만 성장 없는 길이다. 다른 한쪽에는 아직 낯설지만 이미 존재하는 새로운 현실이 있다. 자유롭고 충만하며 당신이 진정 원해온 삶의 에너지로 가득한 길이다. 두 현실 모두 실제로는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나 물질로 응집되는 것은 단 하나. 당신이 반복해서 바라본 그 길뿐이다. 이것이 관찰자의 힘이다. 단순히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지금 여기에서 감정적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바로 그때 파동은 붕괴하며 입자가 된다. 가능성은 현실로 굳어진다. 많은 이들이 행동에만 매달린다.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믿고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을 바꾸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존재 상태다. 당신이 이미 새로운 자아로 존재할 때 그 자아에 맞는 현실이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행동은 그 뒤따르는 부산물일 뿐이다. 생각해보라. 사랑받는 자아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자신을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느끼고 그 주파수가 장에 울려 퍼져 자연스럽게 사랑을 끌어온다. 풍요로운 자아는 끊임없이 부족함을 계산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충만을 느끼며 그 충만이 더 큰 풍요를 불러온다. 자유로운 자아는 끊임없이 증거를 확인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자유를 살고 있으며 그 진동이 현실을 바꾼다. 이것이 바로 행동이 아닌 존재의 힘이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보다 어떤 주파수로 존재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세상은 당신의 행동을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당신의 진동에 응답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장애물이 있다. 바로 오래된 자아의 습관이다. 그 자아는 늘 사실을 확인하려 든다. 아직 현실이 안 바뀌었잖아. 증거를 보여줘. 이때 우리는 흔히 흔들린다. 그러나 진정한 창조자는 증거를 기다리지 않는다. 오히려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 새로운 현실을 선택한다. 그 신뢰와 일관성이 파동을 안정시키고 마침내 현실을 붕괴시킨다. 조 디스펜자는 이를 행동이 아닌 상태의 변화라 설명한다. 뇌파와 감정, 에너지가 바뀌면 신체와 환경은 자연스럽게 달라진다. 밥 프록터는 이렇게 말했다. 생각이 아니라 생각 뒤의 에너지가 현실을 만든다. 결국 핵심은 내적 주파수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대한 도약이 아니다. 아주 작은 전환, 그러나 꾸준한 전환이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신뢰로 돌아오고 결핍의 감정이 다가올 때마다 풍요의 진동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완벽할 필요도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삶의 방향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수많은 순간에 반복된 선택이 결국 하나의 주파수를 형성한다. 그리고 그 주파수가 곧 당신의 현실을 결정한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어떤 주파수를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깊다. 그리고 그 답은 늘 당신 안에 있다. 현실은 언제나 당신의 관찰을 충실히 반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삶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느낀다. 일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마치 우주가 우리를 벌주는 듯 느껴진다. 그러나 진실은 다르다. 우주는 감정이나 의도를 가지고 심판하지 않는다. 단순히 반사할 뿐이다. 당신이 내보내는 진동을 있는 그대로 되돌려줄 뿐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삶의 혼란은 단순해진다. 당신이 풍요를 바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결핍을 두려워한다면 장은 그 두려움에 응답한다. 당신이 사랑을 원하면서도 거절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면 장은 그 공포를 반영한다.
당신이 자유를 꿈꾸면서도 스스로를 끊임없이 억누른다면 장은 그 억눌림을 다시 보여준다. 우주는 당신이 말하는 바람을 듣지 않는다. 당신이 내보내는 주파수를 듣는다. 그러므로 진정한 창조는 바깥 세상을 조종하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내면의 주파수를 다스리는 데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잠깐의 명상이 아니라 일상의 진동이다. 당신이 무심코 유지하는 감정의 평균치가 곧 현실의 평균치를 결정한다. 하루 종일 불안 속에 머물면서 단 몇 분간 풍요를 상상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삶은 언제나 가장 많이 반복된 진동에 응답한다. 이것은 힘겨운 소식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해방적인 소식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현실은 외부의 힘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당신의 내면적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진동을 바꿀 수 있다면 현실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자기 관찰이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붙잡지 말고 단순히 알아차리라.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에 휩쓸리지 말고 관찰하라.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당신은 그저 목격자가 되어라. 이때 침묵의 관찰자가 깨어난다. 그는 판단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단순히 본다. 그 보는 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창조의 힘이다. 침묵의 관찰자는 어떤 결과를 쥐어짜내려 하지 않는다. 그는 현실을 억지로 바꾸려 애쓰지 않는다. 오히려 가능성이 스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여백을 제공한다. 이때 우주는 마치 안개가 걷히듯 서서히 새로운 현실을 보여준다. 이것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능동적인 태도다. 왜냐하면 그 침묵 속에서 내적 진동은 가장 강력하게 일관성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현실은 소란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재편된다. 증거를 요구하는 불안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음을 보는 확신 속에서 재편된다. 당신이 내적 진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때 세상은 결국 그 진동을 반영한다. 그러니 더 이상 현실을 증명하려 들지 말라. 대신 새로운 주파수를 증명 없이 바라보라. 그것이 아직 눈앞에 없다 하더라도 내면의 관찰자가 이미 그것을 보고 있다면 현실은 서서히 그 그림에 맞춰진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끊임없이 과거를 확인하며 두려움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가능성을 지금 여기에서 바라볼 것인가? 어느 쪽이든 장은 정직하게 응답한다. 그러니 지금 숨을 고르고 마음속 깊이 스스로에게 선언하라. 나는 내가 보고 싶은 현실을 선택한다. 나는 그 진동 속에 머문다. 이 선언이야말로 새로운 현실의 시작이다.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매 순간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 위에 서 있다. 그 바다는 끝없이 일렁이며 수많은 파동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나 그중 어떤 파동이 입자로 굳어져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관찰에 달려 있다. 이것이 바로 창조자의 자각이다. 우리는 결코 무대 밖에서 지켜보는 관객이 아니다. 우리는 빛을 어디에 비추느냐에 따라 장면을 바꾸는 감독이며 대사를 선택하는 배우이고 동시에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작가다. 우주는 언제나 대기하고 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싶으냐고 묻는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본 것에 응답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치 이미 이루어진 듯이 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미래를 떠올리지만 동시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식을 붙잡고 있다. 그 순간 주파수는 모순된다. 우주는 그 모순을 읽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없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미래를 현재처럼 바라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풍요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단순히 돈을 떠올리는 대신 이미 풍요 속에 살고 있는 듯한 감정을 느껴라. 사랑을 원하는가? 단순히 누군가의 존재를 기다리는 대신 이미 사랑받고 있는 자아의 빛을 관찰하라. 자유를 원하는가? 단순히 제약 없는 상황을 상상하는 대신 이미 자유로운 호흡과 걸음을 지금 여기에서 느껴라. 바로 이 감정적 일치가 파동을 안정시켜 입자로 붕괴시킨다. 사람들은 종종 그럼 현실을 속이라는 건가? 라고 묻는다. 아니다.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장은 사실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오직 주파수에 응답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떤 진동을 지속적으로 선택하느냐가 현실을 결정한다. 그것이 아직 눈앞에 없더라도 내면에서 먼저 관찰하면 현실은 그 관찰에 맞춰 변한다. 이것이 바로 양자적 전환이다. 과거의 자아는 늘 증거를 확인하려 들었다. 그러나 새로운 자아는 증거 없이 신뢰한다. 과거의 자아는 늘 환경이 바뀌어야 자신도 바뀐다고 믿었다. 그러나 새로운 자아는 자신이 바뀌면 환경이 따라온다는 것을 안다. 과거의 자아는 끊임없이 부족함을 세웠지만 새로운 자아는 이미 충만함을 본다. 이 전환은 거창하지 않다. 아주 작은 선택의 누적일 뿐이다.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다시 신뢰를 바라보고 결핍의 감정이 다가올 때마다 다시 풍요를 바라보는 것. 이 단순한 반복이 당신의 주파수를 바꾸고 그 주파수가 곧 현실을 새롭게 짓는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현실은 결코 외부의 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것은 언제나 당신의 관찰에서 시작되었음을. 우주는 결코 당신을 시험하거나 벌 주지 않았다. 단지 당신이 내보내는 진동을 정직하게 되돌려 주었을 뿐이다. 그 깨달음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당신은 창조자다. 세상은 당신이 바라보는 방식대로 응답하는 살아있는 거울이다. 그러니 오늘 다시 물어보라.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보고 싶으냐? 이 질문이야말로 새로운 현실의 문을 여는 가장 깊은 열쇠다. 당신이 바라보는 순간 파동은 붕괴하고 하나의 현실로 굳어진다. 그것은 단순한 과학적 실험 속 현상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가 무엇을 주의 깊게 관찰하느냐에 따라 무수한 가능성은 하나의 길로 수렴한다. 당신은 단순히 세상의 손님이 아니라 그 길을 선택하고 열어가는 주체다. 많은 이들이 아직도 기다린다.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그러나 양자적 진실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행복을 먼저 바라보면 상황은 그 행복에 맞춰 변한다. 세상은 바깥에서 안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안에서 밖으로 흘러간다. 당신이 내면에서 어떤 주파수를 선택하느냐가 결국 외부 현실의 문의를 결정한다. 그러니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더 이상 증거를 찾지 말라. 대신 증거 없이 보는 법을 배워라. 그것이 바로 창조자의 눈이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진 듯 바라보는 힘. 그 확신이 장의 신호를 보내고 파동을 입자로 붕괴시켜 현실을 고정한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나는 어떤 버전의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여전히 과거의 기억과 두려움 속에 묶인 자아인가? 아니면 이미 자유롭고 충만한 미래의 자아인가? 두 자아는 모두 장 속에 존재한다. 그러나 물질로 굳어질 것은 단 하나. 당신이 반복해서 바라본 자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중의 순도다. 때때로 불안이 올라올 수 있다. 의심이 몰려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다시 신뢰를 바라보고, 다시 풍요를 선택하고, 다시 사랑을 느끼는 것.
이 작은 반복이야말로 가장 큰 전환을 만든다. 삶은 거대한 사건으로 변하지 않는다. 수많은 작은 순간에 누적된 관찰로 변한다. 당신이 하루 동안 반복해서 바라본 것이 결국 당신의 현실이 된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오늘 무엇을 가장 많이 바라보았는가? 두려움인가? 신뢰인가? 결핍인가? 충만인가? 이 답이 바로 내일의 현실이다. 침묵의 관찰자가 깨어날 때 당신은 알게 된다. 현실은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은 굳어있는 벽이 아니라 당신의 주파수에 따라 반응하는 살아있는 거울이다. 거울을 바꾸려 애쓸 필요는 없다. 단지 비추는 얼굴을 바꾸면 된다. 우주는 언제나 물어본다.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그 물음에 대한 당신의 대답은 말이 아니라 주파수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주는 언제나 그 주파수에 응답한다. 그러니 오늘 조용히 선언하라. 나는 이미 자유롭다. 나는 이미 충만하다. 나는 이미 사랑 속에 있다. 이 선언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새로운 현실을 불러온다. 당신이 바라보는 그 길이 곧 미래다. 마지막으로 깊이 이해해야 할 진실이 있다. 현실은 언제나 당신의 의식을 따라 흐른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심코 던져진 말이 아니라 존재의 근본 법칙이다. 당신이 반복해서 관찰하는 것이 결국 당신의 정체성을 만들고 그 정체성이 현실을 고정시킨다. 생각해보라. 만약 매일같이 결핍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곧 당신의 정체성이 된다. 나는 부족하다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그 믿음이 장애 신호를 보내며 결국 부족의 현실이 고정된다. 반대로 매일같이 풍요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새로운 자아의 주파수가 된다. 나는 이미 충만하다라는 진동이 자리 잡고 그 진동이 장에 새겨져 풍요의 현실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의식적 관찰의 힘이다. 원하는 현실을 바라볼 때 그것을 단순히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듯이 살아내는 것이다. 그때 우주는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명확하게 반응한다. 왜냐하면 장은 언제나 가장 일관된 신호에 응답하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이 단순한 법칙을 오해한다. 그들은 미래를 그리지만 동시에 과거의 상처를 반복해서 관찰한다. 그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원하지만 동시에 오래된 두려움에 집착한다. 그렇게 두 개의 신호를 동시에 보내고 결국 현실은 혼란스러워진다. 그러나 우주는 모순에 응답하지 않는다. 오직 가장 강하고 가장 반복된 진동에 반응할 뿐이다. 그러니 지금 선택해야 한다. 나는 어떤 신호를 더 자주 보낼 것인가? 잠깐의 상상이 아니라 매 순간의 집중이 현실을 바꾼다. 하루에도 수십 번 불안이 올라올 수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신뢰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일관성이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단지 꾸준히 돌아오는 것이다. 삶은 기다림이 아니다. 당신이 먼저 관찰할 때 현실은 따라온다. 그것이 사랑이든 풍요든 평화든 이미 그것을 내면에서 관찰하는 순간 우주는 그 신호를 읽고 현실을 재편한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세계를 새롭게 쓰는 창조자다. 이제 조용히 마음속에 새겨라. 나는 선택한다. 나는 내가 보고 싶은 현실을 관찰한다. 나는 그 진동 속에 머문다. 이 선언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창조의 행위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주파수로 새겨지며 결국 현실이 된다. 우주는 늘 묻고 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싶은가?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언제나 당신의 시선에 있다. 당신이 바라보는 그곳, 그 진동, 그 감정이 곧 당신의 미래다. 그러니 오늘 새로운 관찰을 시작하라.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진 듯 바라보라. 세상은 언제나 당신의 선택을 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당신은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다. 당신은 창조자다.